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메인 세미나 드디어 무교회주의에 정점을 찍으며 마지막을 장식할 우리 무교회주의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께서 이제 3주에 걸쳐서 그죠? 지난주 한 주는 쉬었지만 3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오늘의 무교회주의에 관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까지 했죠? 한국의 무교회주의 들어온 것까지 했죠? 무교회지 들어와서 김교신 그리고 음, 김교신의 그 동인지 회원들이 음, 성서조선 창간하고 네, 이제 기성 제도권 교회와 차별화를 둔 새로운 음, 신앙 운동을 전개하고 네, 조선적 기독교 운동, 네, 그다음에 그 아주 그 성서에 입각한 어, 음, 참된 진리와 신앙을 추구하는 그 음, 조직, 그 소종파 운동처럼 음,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음, 일제가 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강했던 이 무교회주의 음, 그룹을 1942년에 그 이렇게 탄압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음, 성서조선 사건으로 이 잡지도 폐간이 되고 이때 관련됐던 인사들이 다 투옥이 돼서 고초를 겪고 김교신 무교회주의 그룹의 리더였던 김교신은 이제 흥남 질서필요 공장에서 일을 음, 하다가 네, 이제 삶을 해방 앞두고 마감했던 네, 그런 이야기까지 음.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오늘,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현대로 오는 건가요? 그 이제 이후에? 김교신 이후에 무교회주의 그룹이 어떻게 어, 흘러왔는지 그 어, 계보사라고 해야 되나요? 개부사. 아, 개부사 좋다. 계보사. 아, 네, 네, 계보사고요. 무교회주의 그룹 중에 그 오찌무라 간조랑 같이 동문 수학했던 네, 그 멤버 중에 최태용이라고 있었어요. 음, 음, 이분 수원 고등농림 보통 수원 고등농림학교, 그 음,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에요. 수원에 음, 있었는데 네네, 이제 거기 다니면서 이제 그 저 지난번에 우리 음, 기독동신의 놀이맞지 놀이 선교사도 맞지? 만나고 네네, 일본에 가서 이제 또 그 우찌무라도 만나고 그래 음, 그 새로운 기독교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이 최태용이 이제 음, 귀국해서 이제 우찌무라로부터 배웠던 가르침들을 한국 교계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네, 제도권 교회의 가장 선두 주자였던 장로 교회로부터 이제 치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최태용하고 놀지 마라. 음, 최태용 불러다가 강의 듣고 했던 강도사나 목사들 다 음, 음, 모아가지고 치리를 합니다. 치리한다는 거는 신문하고 음,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최태용을 이제 앞으로 장로교회에서는 절대 부르지 말라고 이제 하고 금종령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음, 최태용이 자신의 활동을 제도권 교회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음, 감정적으로 많이 기분이 언짢았겠죠. 그래서 음, 어, 우찌무라로부터 배웠던 그 무교회주의로부터 음, 벗어나서 이제 음, 제도권 교회를 음, 창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음, 30년대 초반에 등장한 복음교회, 기독교 음, 조선 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사람들은 뭐 무교회주의라고 볼 수 없어요. 이제 교회를 창설했으니까. 음, 그렇지만 무교회주의가 추구했던 가치, 조선적 기독교라든가 한국인 스스로의 그, 그 주체적 신앙 고백, 음,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에 있어서는 무교회주의의 그 지향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음,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우리 지난번에 복음교회 편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음, 복음교회는 이렇게 제가 소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분이 네, 최태용 네, 목사님이고요. 어.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제가 쭉 오, 이거 어, 괜찮다. 예, 그 무교회주의 관련해서 논문들을 여러 개 찾아 읽어봤는데 음, 그 중에서 이제 그 대전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네, 김건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분도 무교회주의 관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음, 이분이 쓰신 논문 해방 후 한국 무교회주의자들의 공동체 구상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음, 이 논문이 그 김교신 이후에 그 무교회주의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최근 연구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오늘 발제하는 내용은 바로 이 논문의 상당 부분 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드리면서 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이미지 보이시죠? 네. 요 논문 김건우 교수님이 쓰신 이 논문에 있는 도표를 제가 스캔한 거예요. 음. 이게 복잡하죠. 약간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게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예, 보기 좋죠. 그러니까 예, 무교회주의 그룹이 이후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음, 이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잘 음, 보여줍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있고 이렇게 음. 예. 우찌무라 간조를 일본에서 경험했던 류영모라고 있어요. 어, 지난번에 다, 다석, 다섯 예, 다섯 다석 류영모. 유형 근데 모스님, 네. 다섯 유영모는 우찌무라와 교류하고 영향을 받았지만 음, 이후에 한국에 귀국해서 독자적 어떤 신학의 계통을 형성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를 보면 우찌무라랑 류영모가 거의 동급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찌무라 류영모 하부 구조에 이제 김교신, 함석헌, 뭐 음, 이승훈 뭐 이렇게 음. 난강 이승훈 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어, 이 흐름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도 이 음, 외에도 수많은 무교주의자 인물들이 있지만 음,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음. 대표적 인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요거예요. 음, 우찌무라에서 김교신에서 음, 유달령으로 이어지는 이 음, 계보입니다. 요렇게, 요- 예, 예. 예, 왼쪽 좌측. 예, 예. 왼쪽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방금 한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어, 했다가 이렇게 어. 바꾼 거죠. 예. 아, 나 지금 이 현장에서 그렸다고. 현장에서 한 건 알겠습니다. 아니고 제가 아, 다 그 이미지 파일에다 장난질을 좀 쳤습니다. 음. 예. 아니, 이게 주석 달고 동그라미 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예. 제가 그냥 이미지 파일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뭐 잘하셨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 흐름이 되게 이제 김교신 사후에 음, 김교신의 어떤 어, 가르침이 음, 그 류달령에게서 아주 음, 중요한 한 축으로서 계승이 됐다 이렇게 음, 이 김건우 교수는 분석을 합니다. 김교신이 이제 그 양정고보에서 가르치다가 저기 어디죠 호수던 여학교 교사로 잠깐 가시거든요. 음, 그때 그 제자인 양정고보 제자인 유달령하고 같이 교편을 잡습니다. 네, 그때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유달령은 아주 그 김교신에게 직접 5년간 양정고보에서 배우면서 음, 나의 모든 사상은 김교신으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김교신을 음, 이렇게 아주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아까 최태웅이 다녔던 수원농림고등학교를 이분도 진학을 하셔서 네, 농학을 하십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가 되시죠. 네, 농학자였어요. 예, 예, 이렇게 예. 아주 소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네, 농학자로서 한국 사회가 음, 이제 그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이제 음, 근대화를 박차를 가할 때 이제 어떤 그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념적 토대를 이분이 음, 제공했다. 뭐 한경직이나 김재중 같은 분들도 뭐 음, 기독교 뭐 국가 이상론을 이제 제시하곤 했지만 네, 한경직이나 김재중은 좀 신학적이고 이념적이었다면 이분은 보다 실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유달령의 이 그 실천적인 이 이념 이상은 바로 김교신에게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교신이 음, 했던 말 중에 나의 관심사는 사후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철두철미 현생의 문제다. 사후 음, 혹은 내세 운운의 분은 나를 위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망이 아니면 분개를 더할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후의 성화가 아니라 음, 내세의 약속이 아니라 이 육신 이대로가 살아생전에 1년이라도 혹은 단 1일이라도 완전의 경지에 달하기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 실제적 삶 속에서 그 기독교적 삶이 성취되는 어, 유교로 치면 양명학적인 어떤 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김교신이 쓴 글 중에 현실 생활과 신앙이라는 이 글에서 이런 네, 말을 합니다. 경제적 독립 생활을 못할 만한 음, 자이거든 음, 다시 성령을 놓지 말고 성서에 음, 의치 말라. 논의치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봉산이라. 반도가 좁다 음, 하나 전 지역이
3할 못 되는 평야를 말합니다. 나머지 7할 여의 음, 산림, 그러니까 그 평지 말고 산림에 음, 목축과 개간을 실시하여 현 인구의 세네 배를 부지함도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교신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환경적으로 처한 어려움에 자포자기하면 안 되고 음,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면 그거를 잘 개간하고 거기에 맞는 실제적 그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뭐 이런 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김교신의 이 가르침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찌무라 간주가 있습니다. 아, 우찌무라 간조? 예. 우찌무라 간주도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음, 일본이 나아가야 될 대안적인 이상적 모델로서 덴마크를 얘기해요. 물론 1930년, 음, 1928년에 이스라엘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 참가했던 김알란, 홍병선, 음, 뭐 신흥우, 음, 양주삼 이런 사람들이 덴마크까지 가서 덴마크 음. 연수를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네. 한국교회 전체가 덴마크를 이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롤 모델로 삼았지만 음, 우찌무라도 또한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가 직접 쓴 덴마크 부흥기라는 책도 덴마크 음, 이야기라고도 또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실질적 삶의 실천 윤리로 적용됐던 그래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덴마크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귀한 것은 국민의 정신이다. 음. 덴마크인들은 국토가 깎였으나 한층 더 좋은 국토를 얻었다. 그들은 남의 나라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개조했던 것이다. 어, 그래서 좋은 종교, 좋은 도덕, 좋은 정신만 있으면 네. 나라는 전쟁에 져도 쇠망하지 않는다. 덴마크로 족하다. 아니 그보다 더 작아도 좋다. 바깥으로 뻗으려고만 하지 말고 음, 안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이때 그 국가 개조, 국민 개조론이 이제 네. 이제 덴마크를 통해서 어. 1930년대에 제시가 됐던 거죠. 아, 하필 왜 덴마크예요? 덴마크가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네. 바로 이 덴마크가 이렇게 국민 교육과 국민 그 실천 운동, 농업 개량 운동을 통해서 음,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음, 만듭니다. 음, 어, 그 저기 영화 중에 로얄 어페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로얄 어페어 꼭 한번 보시면 좋은데 네. 그 독일인 의사 출신의 어떤 그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그 네. 정치 사상가가 네. 덴마크에 가가지고 그 정치 사상을 퍼뜨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본인은 개혁에 실패했지만 그 음, 후손이 이제 나중에 덴마크를 개혁하는 음, 우리로 치면은 뭐 세종대왕이나 정조 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음, 아무튼 그 덴마크가 가장 그 유럽에서 빈국이었는데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네. 아시아인들이 엄청나게 그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 우찌무라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덴마크는 이상적 농민의 나라이다. 음, 이제부터라도 덴마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서 음, 농업으로 강대한 평화적 문명국을 이루어야 음, 할 것이다. 음, 우찌무라의 이 가르침을 함석헌도 최태용 또 뭐 김교신도 다 배웠던 거죠. 네. 그리고 김교신이 그러한 가르침을 양정고보 학생들한테 다 가르쳤고 유달령이 크게 영향을 받아서 음, 음, 유달령이 이제 농업을 전공 수원 농립고등학교에서 진학해서 농업을 전공한 것도 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유달령이 이제 그 서울 대학교 농과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어, 구상하고 있을 때 음. 그가 썼던 책이 바로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 새 역사를 그 위하여. 새 역사를 위하여. 네네. 그리고 그 부제가 덴마크의 교육과 협동조합. 음, 그래서 이 책인데요. 새 역사를 위하여. 음. 그- 이때 그 일제강점기 때 농촌 계몽운동을 하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덴마크 연구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 그 실천적인 그 해방 이후의 계승자가 유달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음, 교육으로 건실한 국민을 만들고 약한 힘을 모아 협동함으로 반드시 목적할 바를 달성해낸 농민의 나라 음, 덴마크의 모습은 우리에게 살 길을 지시하는 신의 계시다.
그러니까 음, 지금 딱 보시면 우찌무라 간주에서 김교신에서 유달령으로 이 농촌 개량의 그 비전이 계승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음. 바로 이 책으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감독이 돼요. 네.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 1961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음, 이제 국가 그 재건 국민운동본부를 이제 만드는데 네. 원래 이 재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면서 김용기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아, 아 김영기 나는 장로님. 네. 건들지 마라 나는 알아서 할 음, 테니까 음, 당신들이 도울 일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알아서 해라. 그 음, 재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김용기는 고사를 하고 이제 이 이러한 비슷한 꿈을 농업 그 국가 부흥을 꿈꾸고 있었던 유달령한테 이 제안이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유달령 선생이 재건 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그 문서 잡지들 재건통신이라는 음, 잡지도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향토 교육이라는 이런 제가 책도 내고 그래서 바로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유달령 선생이 재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면서 실현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김교신이 음, 꿈꿨던 이 비전을 국가와 손잡고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음, 그래서 김교신 선생은 나라가 바뀌려면 네. 웃지마라도 그랬지만 성서로 사람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찌무라는 37년도에 개인과 가정의 구원, 사회와 국가의 융성은 모두가 건전한 도덕 생활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건전한 도덕 네. 기초. 근데 도덕이란 무엇인가? 생활의 근본 방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뭐 신앙이 도덕이다. 음, 김규신 음,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음, 근데 류달령은 신앙 도덕이 아닌 신앙 윤리가 아닌 음. 국가와 손잡고 국민 윤리로 승부를 걸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 국민윤리로? 국민 네. 윤리. 그래서 이 네네. 유달령 선생이 쓴 회고록에 보면 나는 김규신의 성실한 제자 노릇은 해야겠지만 음, 김규신의 복잡한 인생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음, 음, 그래서 이분이 했던 운동이 바로 이제 국가의 제안을 받고 그래 국가와 손잡고 이 김교신이 생각했던 신앙 윤리가 아닌 음, 국민 윤리를 한번 다잡아보자. 음,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그 덴마크의 개혁가였던 그룬트비의 사진을 걸어놓고 음, 이제 재건 국민운동본부 국민 교육운동을 음,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성들도 모아놓고 음, 교육을 시키고요. 이제 사회 협동 운동으로 학생 봉사활동, 문맹 퇴치 운동도 펼치고요. 이게 다 덴마크에서 했던 거예요. 주택 음. 개량, 재건 주택이라고 해요. 재건 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다시 그 지은 거요? 어, 농촌에 보급된 그 초가집 헐어버리고 이렇게 재건 음, 주택 운동, 네. 위생 운동 뭐 이런 것도 펼치고, 음, 농로를 오솔길 같은 농로를 이렇게 쫙 신장로를 내서 농촌을 이렇게 새롭게 변혁시키는 운동들을 음. 펼칩니다. 근데요, 이 유달령의 그 운동은 네. 결국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윤리 김교신 선생이 가르쳤던 신앙윤리를 음, 국민윤리로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 유달령의 꿈과 비전은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적인 독재 정권에 그 이용당하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달령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면서 음, 그 컨텐츠 그 한마디로 그 유달령의 컨텐츠만 쏙 빼먹고 이것이 음, 뭘로 발전하냐면 새마을 운동이 되는 음, 거예요. 요즘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팔아먹고 있는 음, 새마을 운동이 되면서 네. 이제 포사구팽이 되는 거죠. 그 음, 다음에 유달령 선생이 그 주민자치운동으로서 음, 지역별로 굉장히 이 아나키즘적인 음. 자치 협동조합 운동을 펼치려고 했지만 네. 관 중심의 관이 주도해서 만든 음, 협동조합. 그러니까 음, 솔직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음, 국가가 주도해서 만드는 협동조합이 이제 음, 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NH 농협 같은 것이 바로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 협동조합의 아이템과 구상을
국가가 취해가지고 국가 주도로 협동조합 운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농협이 지금도 농민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농민들의 그 생산성을 이용해서 그 금융 자본 그 가가 되는 음, 그런 그 구조가 나타나요. 그리고 신앙윤리는 국민윤리가 되어서 신앙성, 종교성이 성서에 기반한 아주 중요한 신앙적 토대가 탈락해버리는. 음, 그리고 잘 살아보자라는 이 말은 육적 삶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으로도 잘 사는 것도 해당되는 거였는데, 음, 이제 그냥 물질적으로만 잘 살아보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윤리로만 음, 전락, 왜곡, 격화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용만 당하다가 이제 결국 오히려 그 독재로 전환하는 이 박정희 정권을 보면서 음, 이대영 선생이 이제 1965년도에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죠. 5.16 군사혁명은 음, 실패한 혁명으로 이 나라의 하나의 비극으로 종말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음,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군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음, 그러나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 존재하였고 또 그것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군정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음,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더라도 이것은 결코 우리 역사의 자랑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겐 단 한 가지 혁명만이 용납될 수 있다. 그것은 민중 자신의 자아 혁신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고요한 국민의 혁명이라고 할 음,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김교신이 꿈꿨던 그 신앙 윤리가 백성들을 스스로 일깨워서 스스로 자치적으로 협동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을 개량하고 그 개조하는 덴마크의 그 기독교에 기반한 자치적인 음, 지역 중심의 그 혁명이 불가했다. 국가주의에 음, 의해서. 음, 이런 비판을 유달현 선생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계통이 있어요. 한편으로 이 음, 우찌무라 김교신 유달령으로 이어지는 계통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우찌무라에서 음, 함석헌에서 이창갑으로 이어지는 음. 계통이 확인이 됩니다. 함석헌은 우찌무라한테 또 배웠지만 또한 그 류영모의 제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그리고 함석헌은 굉장히 국가주의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음, 우리 홍 반장이 지난번에 그 간도 대지진 발제할 때도 나왔지만은 그 음, 국가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에 대한 한계, 그 국가가 음, 가지는 폭력성, 음, 그것에 대해서 함석헌이 간도 대지진 때도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함석헌은 아나키즘적 요소가 훨씬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함석헌에서 이제 그 이승문의 조카였던 이창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오산학교 교사도 했고 네, 오산학교에서 실제로 공부도 했고 음, 정주 출신이에요. 음, 평안도 출신인데 이창갑이라는 인물이 함석헌 함석헌하고 동갑이에요. 음, 동갑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우찌무라 간조에서 조금 더 네, 그 왼쪽으로 더 음, 더 좀 좌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음, 유영모하고도 함석헌, 유영모 이렇게 같이 찍은 네, 사진 보이죠? 근데 이 네네. 뒤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김응호 예, 선생님이죠? 김홍호 선생입니다. 예. 진짜요? 예, 우리 감실에서 우리에게 우와, 신학 인문 어, 수업을 처음 하셨던 제가 감실에 입학해서 그때 선한영 교수님이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징계 중이라서 수업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그 신학 인문 수업 첫 수업을 이 김홍호 네,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음, 예, 그때 그 수업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업인데 김홍호 네, 선생님이 바로 이 유영모와 함석헌의 제자였습니다. 어, 우리도 바로 이 흐름에 이렇게 조금 걸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어, 있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 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음, 유달령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국가와 손잡고 음, 이제 어떤 관을 어, 그 제도권에서 이걸 어떻게 개성해 음, 볼까 씨름했다면 음, 함석헌은 제도권 국가 이거를 거부하고 음, 민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CR의 소련 잡지도 만들고 CR 음, 사상을 전개하잖아요. 그 CR이 뭐예요? 민중이 민중의 또 네, 함석헌식의 네,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뭐 음, 이런 유명한 말씀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그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성, 참여 이런 것들을 음, 중요하게 생각했고 함석헌의 동갑이고 오산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가르쳤던 이 난강 이승훈 장로의 조카입니다. 이창갑 선생. 네, 이분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이 함석헌의 사상을 계승해서 음, 어, 해방 이후에 새로운 나라의 구상을 음, 주체적으로 전개합니다. 이 이창갑 선생 호가 박막입니다. 막, 예, 박습니다 할 때 박하고 예, 말습니다 할 때 막. 순 우리말로. 예. 예. 아무튼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예, 저 아들이 국사학자인 이기백 씨, 음, 그다음에 국어학자 이기문 음, 그런 분들이 아들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약간 아나키즘적 요소가 이 함석헌과 이창갑 이분으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강해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인 이기백 그 음, 국사학자 네, 그 한국사 신론을 쓰신 이기백 스님,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저 김교신의 사상에서 좀 생명 사상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유달령과 같이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 주민 자치와 이런 음, 음, 지역 개조 운동에 관심을 가졌지만 음, 유달령은 관을 끼고 했지만 이 이창갑 음, 선생을 위시한 이 무교회주의 그룹들은 어, 음, 국가를 관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주민 음, 자치적인 지역사회 개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독동신회 때 배웠던 그 음, 원경선 선생님 있잖아요. 기독동신회 네네네네네, 풀무원 네, 풀무원을 만드신 그 원경선 선생과 더불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최초로 음, 유기농 생명농업을 시도하신 첫 음,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김교신이 쓴 지질학상으로 본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글에 기인합니다. 하나님 가라사대에 무엇이 있을지어다 하였고 그와 동시에 음, 자연적 재료를 항상 빼지 않고 물에다 산출케 하라 땅에다 살게 하라 하여 오늘의 음, 과학 사명은 음, 모세의 재현한 바 탐색하여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산출함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고 방편으로 물에게 혹은 땅으로 협족해 하니 이는 능력과 재료와의 사이에 생명 성장의 신비한 사실이 현현되었다.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그 주체적 능력으로 네, 더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음, 삶의 원리를 음, 기독교 창조의 질서 원리로 음, 살아내라. 뭐 이 김교신의 생명 사상이에요. 음, 이거를 계승해서 음, 이창갑 선생과 그다음에 홍성에서 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감리교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주옥로 선생님. 음. 이분이 우리 감신 선배입니다. 이 주옥로 선생님, 창 주옥로 이창갑 이 두 분이 뜻을 모아서 네, 이제 홍성에다가 풀무학교라는 걸 음, 1958년도에 음, 음, 창설합니다. 음, 여기 보시면 맨 중앙에 함석헌 음, 선생이 계시네요. 음, 음, 그다음에 이창갑 선생이 바로 그 옆에 계시고 음, 주옥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홍성에서 새로운 어, 그 어, 1950년대 전쟁으로 피폐된 농촌을 재건하는 새로운 마을 운동을 주민 자치 운동을 음,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 음, 58년도에 풀무학교의 첫 교사고요. 음, 그때 개교 직후에 그 멤버들의 모습입니다. 음, 맨 앞에 앉아 계신 두 분이 음, 이창갑 음, 선생님, 주옥로 목사님입니다. 음. 예, 지금 근데, 홍성에 네, 가면 예,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괜찮아요, 홍성에 가면 말씀하세요. 홍성의 주옥로 목사님 생가가 지금 네, 남아 있는데 음, 이 이창갑 선생하고 주옥로 선생이 이 불마학교의 교훈으로 음, 세웠던 설립 정신이 바로 위대한 평민입니다. 음, 그러니까 함석헌의 씨알 사상을 계승해서 음, 이제 엘리트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해서
만드는 이상사회. 네, 음, 그것을 성경에 기초해서 신앙 훈련과 노동 교육을 통해서 음,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부터 풀뿌리가 자라듯이 음, 잔디밭이 되듯이 이 나라가 변혁돼야 된다.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여기 풀무학교 교정에 가면은 이 교훈이 지금 또 위대한 평민이라는 음. 교훈이 써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 뭐 하셨잖아요. 까먹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이 이창갑 선생님, 주옥로 목사님을 계승해서 네. 어, 최, 최근까지도 이 홍성에서 그 뜻을 계승을 하신 원로 지도자가 바로 홍순명 선생입니다. 이분이 홍순명 일본의 선생님. 네, 네. 홍순명 아주 이쪽 그 자연 음, 음, 생명농업 유기농업 하시는 지역 마을 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음, 그 98년도에 쓰신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불막교 음, 이야기에서 이제 그 이 무교회주의 이, 이 한 이 그룹의 이 미래 대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업은 음,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지역 자립의 중요한 기초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경쟁 원리와 농업은 서로 어울릴 수 없다. 식량 자급은 평등한 음, 국제 관계 확립을 위하여 양보할 수 없는 기본 권리다. 또 이런 식량 자급의 기초가 되는 것이 기업주의나 효율주의 농업이 아니라 음,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립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이 풀무라는 게 풀무질이라는 거잖아요. 이 금속을 재련하는 뭐 그런 네. 거고 이렇게 더 당금질 풀무질을 통해서 음, 이렇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그 공동체성과 이 음, 협동을 공동체를 다져나간다는 뜻인데 그래서 음, 그 원경선 선생이 세운 기업도 회사도 풀무원이고 바로 이 이창갑 주옥로 목 선생님이 세운 학교도 풀무학교예요. 음, 다 친했어요. 네. 그렇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원경선은 회사를 만들었고 기업 음, 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음, 여기는 기업주의를 자본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어, 효율주의나 기업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성과 협동의 정신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대안적인 사회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경선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풀무 공동체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 마을이 학교이면서 교회이고 동시에 자급자족하는 음, 공동체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풀무학교의 현재 모습이고요. 음, 어, 저 고다니 주니치라고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로서 유기농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에농에라는 단체를 만든 음, 어, 이, 이 아주 원로 농학자입니다. 이 고다니 주니치가 쓴 농부의 길, 이 사진이 깨져 버렸네. 이 음, 농부의 길을 번역하신 분 또 홍순명 선생이에요. 음. 그래서 이 홍순명 선생이 최근까지 이렇게 활동하시던 모습입니다. 여기 풀무 농업학교의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이에요. 예, 여기가 뭐 이 약간 대안학교 같은 데인가요? 대안학교에 대안학교. 네네. 지금은 대안학교가 됐는데 음, 풀무 농업학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 생협도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음, 어, 여기 보면 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 음, 비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생명으로서 생명을 산출한다는 아까 김교신의 가르침을 농업에 네. 직접적으로 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동안에 관행농리라고 해서 그 농업진흥청에서 지도하는 대로 음, 통일벼 심고 통일벼가 이제 저 병충해에 약하니까 음, 제초제 뿌리고 농약 쓰고 화학비료 쓰게 하니까 음,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땅이 죽어가고 농민들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교회주의 그룹들이 유기농 운동을 시작하면서 음, 그럼 논에다가 농약 안 치고 화학비료 안 쓰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냐. 음.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농법이 바로 오리농법입니다. 아, 근데 만든 오리를 논에 농법이라고요? 예? 만든 농법이라고요? 그, 그 한국에 보급된 거예요. 들여온 게 아니고?
몰라요. 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뭐, 네, 우리나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뭐,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풀무 공동체에서 처음 이 농법을 도입해서 성공을 거둬요. 이 오리들이 모내기를 한 직후에 오리들을 집어넣잖아요. 요 음,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풀들이 자라면 풀을 뜯어 먹어요. 예, 예, 알고 벼는 안, 있죠. 예, 벼는 예, 안 먹고. 그래, 자꾸 음, 물갈퀴로 젓고 다니면서, 물달개비라든가 이 피가 자라는 거를 음, 막습니다. 이거 음, 뿌리를 못 내리게 해요. 다른 잡초들이. 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렁이를 집어넣어요. 우렁 음, 농법. 그래서 우렁, 우렁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렁이들이 모내기 이후에 들어가서 이 벼 이외, 모 이외에 그, 음, 그 풀들이, 새순들이 올라오는 걸 우렁이들이 다 갉아먹습니다. 그렇게 음, 해서 또 우렁이들이 살다가 죽으면 또 거름이 되고 네. 오리들이 휘젓고 다니다가 똥을 싸면 또 거름이 되고 이렇게 오리는 해서 또 팔 수 있고, 네. 그렇죠. 오리들을 또 키워가지고 그렇죠. 또 수익이 이제 또 되지. 수익을 할 수 있고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친환경적이면서 음, 농가 수익을 또 증대할 수 있는 음,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냥 아이들이 직접 그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하면서 음, 어 논에다가 오리 넣기 체험 학습도 하고 음, 그러면서 농촌 친화적인 삶을 생명 친화적인 삶을 이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경험할 음, 수 있는 이런 음, 교육 운동도 같이 펼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운동을 이제 한미 FTA도 체결하고 그동안에 국가 주도의 이런 정책의 음, 한계를 절감했던 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셔가지고 네. 바로 저기 어디죠? 이 음, 경상남도 김해 봉화마을에 음, 가셔서 음,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음, 그래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공부하고 이 봉화마을에 도입하려고 했던 운동이 바로 이 홍성에서 시작된 풀무 공동체의 이런 농법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면서도 어, 국가 주도로 해결이 안 되는 농촌의 문제를 이제 농민들이 그리고 지역 사회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대한 음, 사회를 그 음, 진보적 사회를 그 덴마크 김교신과 그 이창갑 선생이 꿈꿨던 그 나라를 노무현 선생도 계승하고자 음, 이제 국가 주도적인 농업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음. 봉화마을에 가면은 오리쌀을 팔았어요. 보리쌀? 그러니까 네, 오리 농법으로 지은 쌀을 봉화마을에 네, 가면 지금도 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정치적인 이런 모든 역사와 이 무교회주의의 비전이 음, 이렇게 도킹하는 거예요. 음, 굉장히 재밌죠. 예. 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이제 계보가 장기려 선생님 같은 분이죠. 장기려 박사. 장기려 음, 박사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장기려 박사는 약간 독립군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그 평양 산정형 교회 출신이고 아주 주기철 목사님이 배출된 그 교회잖아요. 음,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 하신 조만식 장로님하고도 같이 음, 신앙생활을 하셨고 음, 아주 보수적인 음, 비타협적인 보수적 장로교회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제 나중에 장기려 선생님이 음, 그 월남을 하시고 음, 부산에서 이제 그 피난민들을 구호하는 경남 음, 구제위원회 음, 활동을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인 전영창 선생님하고 같이 하셨죠. 네, 어, 이 장기려 선생님.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 또 원래는 교회 제도권 교회 장로님이셨지만 아마도 음, 우찌무라 간조라든가 이 김교신의 영향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분이 그 기독교 제도권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는 음, 실천적 한계를 바로 이 무교회주의의 음, 실천성에 예, 그 음, 나름대로 그 크게 예, 천착하시면서 음, 저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고 보건병원. 1968년도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네, 의료 혜택에서 자꾸 소외되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 이분이 만들었던 게 아까 뭐예요? 그 우찌무라 간조나 김교신 그다음에 이창갑 음. 선생 다 협동 덴마크 협동조합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1968년도에 음, 부산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 부산의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걸 만듭니다. 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비를 통해서 음, 어, 그 중에서 큰 외상을 입거나 그 심각한 질병을 입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음, 상호 부조 협동 의료 협동 의료보험 조합을 여기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음, 이것이 부산 지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 의료보험 혜택을 음. 통해서 네.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의 이 성공을 롤모델로 삼아서 음, 지금 정부가 이 아이템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가 의료 정책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음,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음,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 그 보험료를 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부산의 청십자 음, 의료보험이다. 음, 바로 이러한 그 장기려 선생님의 노력도 바로 이런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선생님이 장로 은퇴를 하신 이후에는 주로 네. 그 부산 지역의 그 청년들과 그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어, 이렇게 부산 무교회주의 부산 모임을 갖습니다. 안기라 그래서 쌤이, 예. 예, 작은 종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또 무교회주의 모임을 하면서 그 이 우찌무라와 김교신의 못다 이룬 그 꿈을 음, 이 한국 전쟁으로 상처 입은 한반도 땅에서 특히 음, 부산에서 어, 그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음, 의료보험 음. 시스템으로까지 정착될 수 있었다. 근데 요즘 의료 난리 났죠? 대란으로 지금 다시 말아먹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네, 이렇게 무교회주의라는 이 작은 소종파 그룹이 네. 작지 그 물리적으로는 작은 그룹이지만 그 비전과 그 정신적 에너지가 음, 얼마나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려 선생이 남긴 어록 몇 말씀만 읽어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 환자에게 닭 두 마리 값을 주세요. 음, 이게 장기려 선생이 가난해서 단백질 부족으로 폐병 앓고 이렇게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써준 음, 처방전입니다. 음. 그러니까 처방전이 닭 두 마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라는 거예요. 인수는 다른 게 아니다. 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만 음, 그것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차이다. 음, 가난한 삶도 가난한 삶도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 음, 소명이다. 음,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성공한 삶이다. 인생의 음,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음, 묘비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만 쓰라. 음. 예, 오늘 무교회주의가 해방 네, 이후에 김교신 사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되었는지 음, 간략하게 그 계통을 우리가 음,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노평구 선생님이라든가 다양한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음, 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크게 한국 사회, 현대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새 흐름을 음,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음. 그래요, 아유, 끝. 네. 그래도 작자는 영향이 있네요. 예, 우리, 예, 무교회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제강점기 때 좀 먹물 음, 지식인 그룹으로서 그냥 음, 폼 잡고 성경책 읽으면서 자활하면서 이렇게
자, 경전 경전 노름하던 그런 어떤 네. 현학적 모임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음, 이분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책임감 있게 치열하게 음, 살았다. 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한국의 무교회주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무교회주의. 자, 우리 오늘 말 제일 적게 하신 우리 손 박사님, 네, 좀 신랄한 네.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네가 말한 게 틀렸다, 괜찮습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뭐, 네, 네. 네. 뭐, 우리 뭐, 잠깐만요. 홍 반장님께서 일단 시비 딱 거시네요. 예. 제가 또, 가가와 도요이크의 의료 조합 운동의 영향이 더 크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어, 예, 너무 예. 예,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오늘은 이제 우찌무라 간조 무교회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논외가 음, 됐지만, 음, 그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음, 어, 그 정착시키고 큰 성과를 거뒀던 인물은 가가도이코가 맞고요. 네, 그 당대 해방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사회적인 음, 기독교인의 사회적 참여와 실천에 관심이 있었던 이들은 다 음, 가가도이코의 사선을 넘어서를 비롯한 음, 그분의 삶이 또 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가가도이코 편 한번 홍반장 모시고 했었나요? 예전에 했었죠. 했었죠. 예, 예전에 예. 했던 것 같네요. 예. 네, 다 이분 까먹었죠. 근데, 가가 얘기를 좀 빼먹어서 음, 가가도이코 평전을 번역하신 홍 음, 반장님의 노여움을 한 것에 음,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음, 드립니다. 음. 중요한 영향이 분명히 가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교회주의자들도 네, 가가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고 하지만 이제 우치무라 음, 쪽에서도 이러한 실천적 측면이 있었다 이 음, 말씀 드리고 음. 싶습니다. 또 삐지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민운동이라든가 협동조합운동 뭐 예, 다 예, 예. 일본에서 우찌무라는 솔직히 되게 지적인 음, 어떤 음, 사상가의 측면이 강하다면 음, 그 실천가로서는 가가도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알겠습니다. 보면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우찌무라 간절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박사? 그럼 예, 일본은 별로 인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 뭐, 일본 현대사의 뭐 인물 20인인가, 뭐, 일본 정부가 음, 선정하는 그 인물 중에, 음, 에, 우치무라 간조가 선정이 된 적이 있대요. 그 음, 정도로, 뭐,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음, 인식되는 건 있는데, 음, 제가 예전에 그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음, 기독교인들한테 우치무라 간조 얘기를 하니까, 음, 일본의 일반 평신도들은 음, 우찌무라 간조 이러니까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제도권 교회 일반 신자들에게는 음, 생소한 수준의 이름이다. 음, 우찌무라 간조. 음, 음, 우리 일반 교인들한테 김교신 알아요? 이러면은 우리 음. 잘 모르잖아요. 일반 음. 신자들이. 거의 뭐 그 정도. 모르죠. 알리고 싶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했는데, 지금 상태가 우리 손 박사님도 피곤하고, 우리 코알라님은 약 기운으로, 살이 좀 빠졌어요. 이틀 동안 좀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그럼 근육이 빠진 거네. 그런가요? 일어나라. 자, 그리고 귀여워진 우리 홍두깨님. 아니 발굴의 고독 아직 얘기 다 하던 중에 홍반장 메시지가 진짜요? 와가지고. 네. 발고님, 얘기하십시오. 네. 아니, 그러니까 음, 쭉 들어보면 네. 무교회주의는 그냥 종교개혁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 전통 위에 있다. 네. 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느낌입니까? 아니,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아, 그 뭐 네. 이런 게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문이 후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알러브 푸스. 예, 예. 근데 후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내가 어렸을 때 빨리 사제가 돼서 좋은 집과 화려한 네네. 옷을 입고 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었는데, 네.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 그것이 나의 사악한 욕망임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서 사람들 앞에 어떤 그 성직자로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음, 그런 거라던가 뭐 음, 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나 뭐 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음, 그게 이제 사악한 것이다라고 지금 후스에 얘기하는 거란 음, 말이죠. 그런 거랑 유사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장기려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음, 본인이 계속해서 그 산정형 교회 장로였지만은 점진적으로 이제 그 무교회주의로 점점 이탈 장로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탈해 나가는 그 과정을 거든요. 네, 네. 네, 그거는 진짜 개혁적 정신인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한 개혁. 음. 약간의 비판 아닙니까? 개혁이라기보다는. 비판 뭐 근데 사실 뭐 개혁자들도 뭐 음, 네, 더 내놓고 이상 우리 못 뭐 있겠다. 네, 뭐 하자 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음, 라고 이제 그, 편안하게 보시네. 발군의 예. 고독이 되게 적확한 어, 음, 저 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음, 공유 하나 하는데 지금 음. 올라가나요? 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나요? 네. 여기 보면은 김교신이 쓴 글을 보면은 무교회주의자로 자임하는 이들은 무교회론을 열렬히 에, 변론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나 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결코 무교회를 신봉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 교회 조직의 필요를 논하는 이가 있을 때 그 음, 헛된 생각임을 우리가 지적할 뿐이지 음,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는 이를 만날 때 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프로테스트 할 뿐이다. 이런 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종교 개혁적인 음, 음, 모습을 얘기하고요. 하나 음,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음, 생존 당시에는 일개 무교회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다. 음, 유일의 교회인 줄 알았던 로마 천주교를 비판 공격했으니 이보다 더한 무교회주의자가 없었다. 오직 음, 참 기독교도에게는 음, 변하지 않는 표준이 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곧 음, 비판이요 공격이 된다. 뭐 이렇게 그 음. 마르틴 루터도 당시 개신교가 아직 루터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니까 아, 유일한 교회인 가톨릭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는 무교회주의자 이런 표현을 음. 써요. 되게 그러니까 아니, 그런 뭐, 의미에서 아까 그 발군의 고독이 지적한 바가 네. 되게 확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니, 뭐, 루터가 무교주의자로 끌고 가는 건 좀 그렇죠?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한 거고, 교회 개혁론자지. 무교회주의자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교개혁에 관한, 어, 장소를 갔다 온 저로서는, 갔다 온 저로서는,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 힘들지만, 근데, 아까 우리 발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찌부러 간조가 생각하기에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네. 느낌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요것만 하나 더 네, 읽어드릴게요. 이 말이 네,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음, 무교회라는 문자를 즐겨 쓰지 않는다. 음, 무교회주의자는 음,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주 무난한 존재자이다. 음, 그러, 건드리지 마. 어, 건드리지 말란 얘기지. 그다음 마지막 말이 제일 에, 웃겨요. 에. 재밌어요. 그러므로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어, 김규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튼간에, 저희 여기까지 하고, 코알라님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종평, 우리 어, 코알라님. 저는 이제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저도 뭐 음, 신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음, 그 뭐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그 다성 유용모 선생님, 음, 그리고 그 함석헌 선생님, 네, 그리고 그 뒤에 서 계시던 우리 현재 네, 김홍호 선생님, 네. 뭐, 예. 그 음. 1학년 그 첫 수업 기억이 저도 아주 생생합니다. 예. 아, 아니, 저 거기서 사진에 계시던 분을 우리가 만났다니까 진짜 놀랍긴 해요. 우리 그죠? 그 정말 옛날 90, 분인데. 95년도 신학 입문 첫 시간에 김홍호 선생이 들어왔어요. 저런 분을 우리가 만났으면 우리가 또 얼마나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까? 자, 아무튼, 예. 예, 그래서 그때 김홍호 교수님이셨죠. 그 네. 선한용 그 교수님이 그 음, 뭐 재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음, 수업을 못 들어오셔가지고 임시로 한 달 정도 들어오셨는데 음, 그때 이제 기독교의 기초니까 뭐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설을 하시는데 주기도문과 태극기 음,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셨어요. 왜냐면 태극기에 음, 이제 주역의 괴가 나오기 때문에 음양. 음. 예,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의 머리가 이제 오염되기 시작한 거죠. 원래 그냥 선한용 교수님이 왔다, 들어오셔서 왔다. 그 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제 기독교 그렇죠. 개론 수업으로 어, 하셨어요. 근데 그 한 아, 달 동안 못 들어오시는 시간에 그 김홍호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예, 들으셨죠? 주기도문과 태극기를 얘기하면서 막 역의 괴, 막 저기 막 이런 거를 얘기하시니까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무교회주의의 약간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김교신이나 함석헌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네, 더 이제 사회적인 실천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어떻게 음, 구현하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조금 아쉽다라고 한 게, 그러면 음, 신학 자체로서의 기독론이나 신론이나, 음, 예, 그런 것에서 특이점은 뭔가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문이 들었는데, 그 음, 반문이 들었던 거 이제 저도 이제 그쪽, 음, 예, 다성 유형모에서 함석헌으로 이어지는 이쪽 계보에 이제 저쪽 코알라도 이렇게 맨 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쪽에서 이제 부족한 거는 아, 이분들이 또 채우셨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오히려 신학적이고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동양의 종교 문화 전통에서 음,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뭐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나오기 이전, 토착화 신학이 나오기 이전부터 그런 것들이 음, 이제 다성 유영모 선생님이나 현재 김홍호 음,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게 음, 하나의 이제 사상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무교회주의가 굉장히 좀 음,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예,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이제 다성 유영모 선생님이나 음. 현재 김홍호 선생님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다루, 그 우리 네. 코알라님이 해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다루기로 선언하신 겁니까? 어, 몸이 회복되는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그 저 발굴인 고독이 유영모 한번 다룬 적이 음, 있거든요. 아, 음, 그래요? 그때 예. 같이 음, 계셨는지 코알라가 있었는지 그때 모르겠는데,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서 엄청 헤매다 끝났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뭐 저는 헤매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거든요. 아유,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도 오늘 뭐 무게주의 마무리 지으면서 또 이 프로그램의 PD로서 아주 훌륭한 시간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